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떴다 개총수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에는 떴다 개총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잼버리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영국이 최대 규모로 4천여 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 이어서 미국도 철수를 했죠. 사실상 영국, 미국이 철수를 하면 이 행사는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미국이 선두로 철수를 시작하면 이제 연이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국민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특징이 자국 국민들의 보호가 최우선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도미노 철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세계 연맹도 중단을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 연맹에서도 중단을 권고했는데 한덕수가 각국 대표단 회의에서 잼버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근데 더욱더 저는 이게 내 눈을 의심할 만한 기사가 뭐였냐. 갑자기 윤석열이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 이거 진짜 개망신이죠. 몇 년 전에 시작된 건데 이 준비를 5년 전부터 준비한 건데 이거를 이제 와서 관광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라. 다른 나라들이 웃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웃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잠벌이라는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갖고 보이스카우트들이 모여갖고 4만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참 이런 망신도 국제 망신 진짜 국격이 추락하는 모습 무정부 상태.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휴가가 있어요.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이거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을 해도요. 자기네들이 집권 세력이에요. 자기네들이 집권 세력인데 이제 와서 윤석열은 손만 대면 윤석열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의 상황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이걸 보면서 좀 기가 막혔어요. 이게 대통령이 이 무더위에 그 청소년들 쓰러져 가는데 대통령이랑 김건희랑 손잡고 입장해갖고 개막식에서 이 개막식 축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8시간씩 대기했대요. 8시간씩 대 앞에서 대기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이 8시간 동안 냉방시설조차 없는 데서 뭐 대통령 온다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되니까 계속 대기한 거죠. 미친 거죠, 이거 완전. 응? 참 이런 짓거리를 만약에 대통령이 휴가 중에 여기를 왔다 그러 하면 이거를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서서 8시간씩 바닥에서 앉아서 밥 먹고 서서 기다리고 학생들은 연주하는데 어지럽다고 하소연을 하고 조직위는 대통령 온다 그래갖고 차량을 통제하고 앉아있고 이 지랄들을 떨었대요. 의전이 먼저인 거죠. 미친놈들이죠. 예. 그래놓고 이제 이미 영국, 미국 전 세계에서 이제 잼버리 이제 자국 국민들 철수시킨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지원을 이제서 확대를 하겠다. 늘 뒷북치죠. 이게 그러면 왜 윤석열이나 한덕수가 왜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개망신을 당하면서도 왜 이지랄을 떠냐면요. 지금 윤석열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엑스포 유치예요. 이 뉴스의 이면에는 윤석열이가 이 세계적인 행사, 잼버리 행사도 개판으로 망쳐놓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날아가서 지금 막 연설을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게 세계 엑스포 유치도 이미 물 건너 갔다라는 거예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우디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나라가 이런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게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다 좋다 이거야. 워낙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한 정부니까 이런 참사가 저는 이것도 참사라고 봅니다. 국제 망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최근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금 휴가거든요 윤석열이가.
수산시장 찾아가고 한다는 소리가, 어? 경남 거제의 어르신들은 회를 많이 먹어서 정정해 보인대요. 응? 무슨 휴가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다음 달이면 방류될 거니까 걱정하시면 회 많이 먹어라,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응? 윤석열이가 회 수산시장을 찾아가고 찍은 사진이 이거랍니다. 응? 참 제가 한심한 게 뭐냐면, 지금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응? 이 정말 불안감을 느끼고 치안이 무너졌고 이상민은 복귀해 있고, 적어도 대통령이 휴가 반납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예산이고 지랄이고 잼버리 대참사가 일어나고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응?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어? 무슨 장갑차와 특공대들을 동원하라 이딴 개소리나 하고 있고, 어? 당연히 여러분들 대통령이 복귀해야죠. 어?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칼부림 나갖고 죽어가고 있고 잼버리 이런 대형 참사가 생겨갖고 학생들은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회 처먹고 있어요. 거제 시장 가갖고 회 처먹고 있어요. 이런 걸 공개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한심해요. 미친 새끼들이죠. 욕 처먹어야 돼요. 이런 건 대통령이 나발이고 욕 처먹어야 돼.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그리고 요거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일부 장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김영호는 뉴라이트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애가 통일부 장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놈이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절대 추진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놓고 취임 후 첫 일정을 납북자랑 국군포로 가족을 면담을 합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면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심층분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명박 때도 통일부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납북자, 국군포로, 이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를 왜 방문하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결국은 통일부 폐지의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뭐가 문제냐?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니까 종전선언을 추진 안 한다. 그건 국정 지네들의 정책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윤석열이나 통일부 장관이 정말 무식하다는 거예요. 왜 무식하냐? 여러분들,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몰라요. 미국에서도 민주당 소속 브랜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3월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골자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미국에서 발의했어요. 미국에서 발의한 상태인데, 이거는 2006년에 미국의 조지 부시도 얘기했던 거고, 트럼프가 2018년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전쟁을 미국에서 조만간 종전을 선언하겠다, 미국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방향도 모르면서 통일부 장관이 그냥 무조건 종전선언 반대하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통일부의 폐지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반통일 세력이에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취임 후 첫 일정이 납북자랑 국구포로의 가족을 면담한 것은 북한 인권 분화 이런 걸로 만들어서 북한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멍청한 짓거리죠. 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검찰이 이 시기에 박영수를 왜 구속했을까?
한때 박영수 특검 밑에서, 그리고 박영수는 사실상 윤석열의 재기를 도와주는, 그렇죠?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박영수를 쳤어요. 구속 꼼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다양하게 취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간 조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간 조선에서 6월 말부터 박영수와 우리은행의 수상한 인연이라고 해요. 조선이 먼저 쳤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절대 조선은 주간 조선이나 조선일보는 절대 검찰과 손을 잡고 가지 절대 박영수를 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박영수가 윤석열이나 검찰의 약점을 모를까요? 아니죠.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이가 거기서 특검 반장이 있었잖아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조선이 운을 띄우고 윤석열이가 이제 재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박영수가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먼저 1차에서는 기각됐죠. 근데 이상한 뉴스가 하나 떠요. 뭐냐? 8월 3일 기사 보신 분들 있어요? 8월 3일 날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쓰냐면 50억 클럽 박영수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부셨다. 이걸 어떻게 조선일보가 압니까? 이상한 기사예요, 이런 거. 아니, 조선일보가 어떻게 박영수가 망치로 휴대폰을 때려 부신 걸 어떻게 아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조선일보가 이 운을 띄어요. 그럼 이거 뭐냐? 박영수 너 들어가라라는 거죠. 왜? 검찰이 2일날 영장 청구를 해요. 그렇죠? 검찰이 2일날 영장 청구를 하고 이제 내일 모레 한 4일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거죠. 3일날 받았나요? 그러면 법원한테 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박영수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웃기잖아요. 박영수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려쳤던 것은 박영수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박영수랑 같이 있던 양재식 전 특검보 정도 측근대리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방송을 하고 영장 청구한 다음 날 이거를 언론에 때려요. 그럼 뭐냐? 법원에서 야, 휴대전화 증거인멸에 우려 있다라는 걸로 구속시키라는 시그널이죠. 왜 그러냐면 법원이 1차에서는 기각시켰는데 2차에서는 왜 구속시킬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선일보가 뿌려준 거죠. 구속시켜라. 휴대전화 망치로 내려부셨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심층 분석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는지 봐주십시오. 저는 총선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가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윤석열이가 가장 지금 불안한 것은 뭐냐면 내년 총선이에요.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지금 비윤계, 지금 국민의힘도 개판이에요. 친윤계가 소수고 비윤계와 반윤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안에는 친윤계가 있고 비윤계, 뭐 윤석열 그 윤핵관에는 속하지 않지만 비윤계가 있고 반윤계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건 이렇게 봐요. 이거는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친박을 분리하기 위한 작전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윤석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윤석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친박계에 대한 원한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라는 친박계의
사실상 원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가 박영수를 구속시킴으로써 윤석열은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마치 친박 박사모나 이런 애들은 박영수 특검을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 박영수 특검의 조작에 의해서 박근혜가 구속됐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럼 박영수를 윤석열이가 처단을 하는 거잖아, 모습이. 그럼 내년 총선에서 지금 대구에서 최경환이나 친박계들이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어. 내가 그래서 오늘 친박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 봤어요. 제가 진짜로 이건 취재를 한 건데 친박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게 태극기 부대들 친박 사이트인데 박영수 수사 재판도 박근혜식으로 모질게 해야 공평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박영수 구속 딱 되자마자 모질게 검찰이 박영수를 수사해라. 이런 글들이 친박 사이트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이 정권 누가 뭐라고 그러죠? 윤석열 플러스 MB 정권이라고 하죠. 여기저기 찾아봐도 박근혜 사람들 안 보이잖아. 박근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김재원이 사실상 당원권 정지돼 갖고 날아가고.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박근혜는 대구에 있어요. 대구를 중심으로 당연히 신당 창당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원죄였던 친박 세력을 끼워넣으면서 내년 사실상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준석, 유승민이가 가장 껄끄러운 거예요. 가장 껄끄러워요. 근데 박영수를 치면서 이준석과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이 있단 말이야.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은 친박들의 어떤 원흉이었던 박영수를 구속시킴으로써 자기는 친박에게 이제 빚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박과 MB계를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할 때 친박과 MB계와 친박은 사실상 결전을 했었잖아요. 응? 그리고 제가 박영수를 친 이유는 딴 거 아니다. 총선에 앞두고 자칫 윤핵관들이 고립될 수 있고 비핵관 연대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박영수를 구속을 시켰어. 그렇죠? 박영수를 구속을 시켰어. 그러면 친박에서는 만세를 부를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그래도 이제라도 뒤늦게 특검을 어떻게 보면 국민 특검에서 비리 특검으로 만들면서 박영수를 구속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홍준표예요. 거기에다가 유승민이에요. 이준석이에요. 지금 친박을 끼 안아야만 홍준표가 대구에 시장을 하면서 대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홍준표의 영향력을 죽이면서 이거는 홍준표를 견제할 수 있고 이준석을 견제할 수 있고 유승민을 견제할 수 있고 결국은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친박 세력과 비핵관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내년 총선 이후에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반기를 드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 총선 패배 이후에 윤핵관이 소수로 전락하고 비핵관들과 어떤 친박이 같이 뭉쳐갖고 사실상 윤석열은 친박의 적이잖아. 응?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정유라가 나타나요. 박영수가 구속됐다는 소리가 딱 나오니까 정유라가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엄마 돌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 저도 수없이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글을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한테 박영수에 대해서 복수해달라는 거야. 응?
한마디로 국정농단은 박영수의 작품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첫 번째가 제가 심층 분석한 건 윤석열이 지금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봤어요. 윤핵관을 제외하고 윤석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은 반드시 총선에 개입을 합니다. 검사 공천을 할 인간이고요. 그러면 가장 검사 공천에서 안전빵이 어디냐면 대구 경북이에요. 그 대구 경북을 끼안아야 되는데 반발이 없게 하려 그러면 친박을 끼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친박이 아직도 대구에서는 박근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세력을 죽이고 검사 공천이나 어떤 윤핵관들이 마음대로 이번 선거에서 지휘를 하려면 친박과 대척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왜 박영수는 이런 박영수가 볼 때는 윤석열은 같지 않은 후배잖아.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야. 왜 그러냐? 예전의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특검의 윤석열을 생각하면 박영수는 대선배이지만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윤석열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밑에 있는 어미준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검사들이 볼 때는 사실상 박영수는 지네끼리 50억을 헤쳐먹은 새끼들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박영수를 침으로써 두 번째 심층 분석은 뭐냐? 박영수를 친 다음에 저번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박영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적당히 나중에 무슨 보석으로 빼든지, 그리고 박영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조선일보의 시그널이에요. 청와대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조선일보와 검찰의 작품이에요. 뭐냐? 박영수를 위해서라도 지금 털고 가야 된다. 첫 번째, 이렇게 박영수를 구속시킴으로써 특검이 탄력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을 지금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특검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이게 특검으로 갈 경우에는 본인들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박영수도 구속시켰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왜 특검을 해야 되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50억 클럽의 상징적이었던 곽상도도 구속시켰고, 이미 한 번 구속시켰고, 박영수도 구속시켰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냐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냐의 사람들이 시선이 쏠릴 때 그게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박영수 영장 딱 치는 날 제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음은 권순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으로 갈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의 로비를 받아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줬다.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었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권순일 대법관의 로비에 의해서 정치 생명이 연장됐다. 이게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대5로 가까스로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고, 이재명은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갈 수가 있었고,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고 피선거권 박탈도 안 돼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지난 일인데 이미 무죄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이 됐다.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갔다. 영입이 됐다. 그게 수상하다. 그래서 검찰에 이 권순일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을 검찰이 이제 벌써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을 다음 타겟으로 잡아갖고 수사를 하면 이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고발장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 결국은 그게 뇌물성
인사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되냐? 권순일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엮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재명이 김만배를 시켜서 영입을 한 것은 뇌물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부터 벌써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뇌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이재명 당대표 역시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리는 거예요. 응? 근데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이 또 판사들의 문화가 있어요. 과연 권 전 대법관을 판사를 칠 때 이분도 인맥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응? 지금 검찰은 명분이 좋은 거죠. 박영수를 치면서 친박을 끌어안고 거기에 이준석과 유승민과 홍준표를 고립시키고 1타 3P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을 한다라고 내세울 수 있고 누가 봐도 곽수왕도 박영수는 검사 출신이죠. 얘네들을 구속시키면서 검찰은 정의롭다. 그래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을 차례대로 치고 거기에 이재명을 엮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백현동 사건이랑 엮어서 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이 명분이 쓰는 거죠. 가장 의심스러운 게 딴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나서서 박영수를 치는 거. 이거는 내년 총선에 희망이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를 보면서 조선일보가 나선 거예요. 조선일보가 나서서 빨리 박영수 구속시켜라. 그리고 친박을 끌어안아라. 그래서 친이 친박을 같이 안고 가야만 내년 대구 경북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의 반란을 막을 수 있다. 조선일보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빨리 구속시켜라. 근데 박영수도 왜 찍소리도 안 하고 들어가냐? 어차피 지금 내가 잠깐 들어가서 살면서 결국은 구속 만기, 그렇죠? 구속 만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석 청구를 하면 풀어주겠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죠. 이런 박영수 특검의 영장 청구는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검찰이 함부로 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박영수도 이 사건에 대해서 털고 근데 조선일보의 기사가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뭐냐? 박영수를 칠 때 딸과 공모 관계가 있어요. 이번에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딸과 공모성을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딸이 다칩니다. 완전 인지를 잡고 하는 것 같아요. 딸과의 공모 관계를 엮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도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렇죠? 딸에게 뭐 돈 몇십억을 뭐 줬다. 전면에 조선일보가 나섰다는 것은 국힘당이 위기라는 뜻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조선일보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국힘당이 그만큼 위기라는 뜻이기도 해요. 갈팡질팡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검찰이 박영수를 2번이나 영장을 쳐서 굳이 구속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거 특검도 막아야 되고 특검을 하다 보면 아예 검찰 조직들이 싹 무너질 수 있고 의외의 장소에서 당겨 터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수사가 무리였다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사람부터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박영수가 되겠죠. 친박의 원흉인 박영수를 치면서 윤석열은 내가 구속시킨 게 아니다
특검은 박영수였다. 나는 그 박영수 밑에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윤석열은 생각하는 거죠. 그쵸? 지금 윤석열이나 윤핵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이가 비핵관 연대예요. 비핵관 연대가 만들어져서 내년 총선에 윤핵관과 맞서는 게 가장 걱정인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오늘 또 이상한 기사를 냅니다. 민주당 돈봉투 수수 민주의원 10명의 실명을 공개했어요. 조선일보가 검찰한테 자료를 받지 않는 이상 검찰의 수사자료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실명의 명단을 어떻게 압니까? 그쵸? 어떻게 알아요? 응? 조선일보가 검찰에서 주지 않은 이상 10명의 검찰 수사 자료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300만 원씩 받은 10명의 명단을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지금 박영수 구속은 조선일보가 주간 조선과 조선일보가 계속 때리면서 계속 시그널을 준 거죠. 국민의힘에게 빨리 고발해라. 권순일. 그 다음에 박영수 다음에 권순일로 넘어가야 된다. 계속 준 거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박영수 구속됐다, 50억 클럽 구속됐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검찰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조선이라는 막강한 나팔수들이 떠들어주고 먼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윤석열은 감옥 갑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암흑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비통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윤석열이 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냐면 권력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가 권력을 잡는 순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을 딱 잡으면 그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통령은요, 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을 바라봅니다. 나쁜 정치인은요,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가 위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최고점에 올라갔죠. 권력자예요, 대한민국.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죠. 그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땐 뭐 하죠? 이젠 내려갈 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명박 때의 국정을 장악했을 때의 속도보다 지금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리가 느끼는 민주주의 후퇴나 역사의식의 후퇴, 경제의 폭망, 이런 것들이 이명박 때보다 훨씬 진도가 빨라요. 그만큼 권력을 잡고 나서 결국은 윤석열 본인 가족 문제, 결국은 친인척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있어요. 이명박근혜도 결국은 이상득, 이명박이의 형, 그리고 박근혜도 최순실, 본인들의 친인척들 문제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감옥을 다 갔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동관은 사실상 이윤석열이가 2017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할 때 이동관이는 분명히 범죄 행위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동관이를 봐준 게 바로 윤석열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에요. 왜 봐줬을까? 윤석열은 MB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MB 사람이라서 굉장히 MB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이동관은 누가 봐도 MB의 나팔수였어요. 그래서 이동관이는 윤석열이가 제대로 수사만 했으면 이미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윤석열이가 이동관이를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기술자라서 쓰는 거예요. 기술자. 우리가 봤을 때 이동관은 나쁜 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이동관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봤을 때 이동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동관만큼 확실하게 방송을 장악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이미 방송 장악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이동관이가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고의 카드인 거예요. 기술자죠. 응? 우리는 그 당시에 이동관이가 얼마나 악독하고 언론과 방송을 장악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혹평을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동관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왜 조선일보와 윤석열은 박영수를 쳤을까? 박영수는 홍준표의 사람이에요. 들리는 소리에 박영수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당연히 지금 윤핵관과 홍준표는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치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소문에 박영수는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거하고 싶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휴대폰을 망치로 깼다. 이거는 박영수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기사를 냈는데도 반발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과의 공모 혐의가 추가됐어요. 검찰에서. 굉장히 인질이죠. 딸. 응?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일했던 2019년 9월 에서 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11억을 받은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에 따른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렸다. 뭡니까? 당신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딸 구속된다. 인지를 잡은 거예요.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섭죠. 응?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자꾸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유승민, 이준석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 것 같아요? 홍준표가 나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발을 묶었지만 당원권 정지로 윤핵관은 이준석이랑 유승민 안고 가야 된다. 이건 뭐냐? 안철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이랑 유승민, 이준석 안고 가야 된다. 뭐냐면 니네 맘대로 공천하거나 그렇게 했다가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이 연대한다는 뜻이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이 각자 성향은 맞지 않지만 연대를 해서라도 내년 총선에 반윤 연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죠. 현재 반윤과 비윤이 있어요. 국힘당에는 윤핵관이 있고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비윤이 있어요. 비윤은 누구냐면 안철수 정도를 비윤으로 볼 수 있죠. 안철수랑 친박 사람들. 과거의 친박 사람들은 비윤에 속해요. 거기에 반윤도 있죠. 이준석, 거기에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반윤이에요. 결국은 비윤과 반윤은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지금은 비윤이지만 언제든지 반윤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년 총선 공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응? 내년 총선에 공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도 니들 내년에 총선 공천 제대로 안 하면 우리도 반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안철수는 제가 좀 있으면 안철수 이제 떠들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했죠. 안철수는 왜 그러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가 여러분들 현재 분당이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안철수가 험지로 나가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스타일은 절대 비윤, 반윤을 안고 가지 않아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힘은 좀 있으면 개싸움 납니다. 왜 그러냐? 비윤과 반윤을 아무리 윤석열이 끼안으려 그래도 비윤과 반윤이 윤석열을 받아주겠습니까? 이따위로 했는데 오히려 비윤이 받아줄 확률이 없어요. 안철수는 처음에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 인수위원장까지 했지만 결국은 팽당했잖아요. 안철수도 꽁하는 성격 아시죠? 안철수가 지금 말은 비윤이지만 어디서 반윤 행세를 하냐? 김기현과 당대표 선거 때 윤석열의 본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단일화까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나름 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도 인수위원장을 시켰는데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대놓고 김기현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안철수가 싫습니다. 이제는 저는 윤석열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말은 지금 반윤인 척은 안 하지만 사실상 안철수의 유승민도 끼안고 이준석도 끼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로 잘못 가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내 지역구 분당 갑 자꾸 딴 놈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고 나에게 자꾸 험지 나가라는 소리 계속하면 나 반윤할 겁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예사롭지 않죠. 거기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심평이라는 윤석열의 멘토였던 게 뭐 내일 국민의힘 총선이면 국민의힘 100석 민주당 180석 강남에서 3석 외에는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분명히 안 봐도 뻔한 게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공천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이준석 공천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끝까지 그 지역 아마 사고 지역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피말리게 이준석이가 나간다는 노원병 사고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장난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앉아서 당하지 않겠죠. 앉아서 당할 일이 없죠. 신당 창당을 한다던가 탈당을 한다던가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하겠죠. 응? 지금 유승민과 이준석 그리고 안철수 엄청나게 머리가 짱구로 굴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윤석열 지지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가 됐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45%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 마케팅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2020년 총선 대승을 할 때 전부 문재인 마케팅 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코로나 사태 때 60%가 넘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부정평가가 60% 넘고 지지율이 20% 후반 30% 초반이면요. 어떤 선거에서도 윤석열을 이용하거나 윤석열을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윤석열 배제한 채로 나머지 비윤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국힘당이 늘 기본 100석을 먹고 들어가냐? 경남 경북 지역만 해도 80석이에요. 경남 경북 지역만 해도 80석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한 90% 먹고 충남 충북에서 한 반타작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몇 석 얻고 그래서 항상 110석 120석까지는 얘네들은 안전빵인 거예요. 민주당이 지난 선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얻은 거예요. 하여튼 박영수의 구속은 친박연대를 끼얹는 것이고 결국은 박영수에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털고 갈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박영수를 구속시킴으로써 박근혜 구속에 대한 원죄를 윤석열이가 박영수한테 떠넘기면서 본인은 박사모나 그 태극기 부대에게 박영수를 구속시킨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친박과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를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고 지금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친박 세력이에요. 왜 친박 세력을 무시 못하냐? 친박 세력이 아직도 경북 지역에서는 표심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박근혜가.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박영수를 구속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권순일로 가고 권순일을 구속시킨 다음에 이재명을 타깃으로 잡고 제 심층 분석은 검찰의 이 시기에 박영수를 구속한 이유는 조선과 검찰이 총선 플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혁신이 여기저기서 많이 두드려 맞았죠. 뭐 노인 비하했다, 폄하했다. 결국 이제 민주당 비명계에서 혁신이 무용론을 들고 나왔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방향을 보면요, 백현동 의혹을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죠. 백현동 의혹을 들고 나서 이재명 소환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현동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에요. 그렇죠? 백현동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에요.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랑 이건 중앙지검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를 수원지검에 있는 백현동 의혹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이랑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래서 소환 조사는 수사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보면 추석 전후에 이재명 당대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고비가 어디냐면 바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8월 6일인가요? 8월 8일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실 백현동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백현동 사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조건을 변경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벌써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 4번째 나가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혁신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명계에서는 혁신이 그냥 전부 때려치고 나가라 이거예요. 혁신 같은 거 발표도 하지 말고 나가라. 근데 민주당 혁신위는 다음 주에 서둘러서 혁신안을 발표하겠대요.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냥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고 혁신안을 이제 혁신위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혁신안 발표가 꽤 괜찮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공천룰, 그 다음에 당원이 주인인 어떤 당내 어떤 기득권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의원제 폐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를 해체하라고 비명계가 요구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안 발표한 다음에 해체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민주당 분위기가 어떠냐? 친명계에서는 대의원 선발하는 과정이나 구성 같은 것이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표의 등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거는 대의원 한 표가 80표가 잘못됐다는 우리가 요구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천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인적 쇄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두 가지가 뭐냐면, 공천제도 개편은 여태까지 경선제도의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하겠다는 뜻이죠. 혁신위가. 거기에 인적 쇄선은 뭐냐면 3선, 4선 동일지역구 출마 금지. 비명계가 까무라치는 내용이죠. 그러면 비명계의 주장은 뭐냐? 우리가 요구한 혁신위는 그냥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응? 책임 정당 이런 거를 얘기한 거지. 니네가 공천 룰을 건드리고 당원 당규를 건드리고 이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발표하냐를 예의주시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혁신안이 딱 발표가 되면 비명계에서는 혁신이 그래도 혁신위에서 뭔가를 준비한 거잖아. 수용한다 못한다 갖고 난리를 칠 겁니다. 아니면 의총에 붙이자. 의총에 붙이면 비명계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론에서는 혁신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뭐 민주당 이렇게 깔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 혁신이 이재명 방탄만 더 공교히 했다. 두 번째 후자의 여론들이 많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은 민주당 비명계인데 이재명 영장 청구만 기다리는 새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혁신위가 발표돼도 지금 민주당 비명계는 이재명 영장 청구만 기다리는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민주당 혁신위원 중에 김남희 위원 있죠. 김남희 위원이 대의원 선발하는 과정이나 구성 같은 것에 당원의 의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의원 한 표 대 권리당원 70표 또는 80표 표에 이런 등가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 혁신안을 비명계에서 받을까요? 절대 받지 않죠. 왜 안 받냐면 이 대의원제 폐지나 아니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1대1로 만들면 비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바람이나 비명계의 바람대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영장 청구를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스스로 걸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표결하는 걸 이재명 당대표가 지켜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난 내 발로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거리가 된다든가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정청래예요. 지금 비명계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게 이재명은 날린다 쳐도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면 정청래가 되기 때문에 대의원제 폐지나 이런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에 1대1로 절대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또다시 전당대회를 했는데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당권을 쥐는 경우에 절대 얘네들은 전당대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위를 자초시키고 이재명을 자초시키고 비대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김은경 혁신위가 다음 주에 혁신안을 띄우고 전원 사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면전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비명계에 착각하지 말아라.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는 비명계도 내년 총선에서 당선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해야만 이재명이 잘못될까봐 눈물을 머금고 내 지역구에서 투표장에 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풍전등화고 국힘당도 지금은 겉에서 볼 땐 조용하지만 내부 권력 암투가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다 왜 그러냐? 총선을 8개월 앞둔 입장에서 총선을 8개월 앞둔 입장에서는 두 진영 간에 다 전쟁이에요. 국힘당은 윤핵관 대 비핵관, 민주당은 친명 대 비명의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갈라치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게 많이 들어와 있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문재인 출당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친명 당원들이 이재명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민주당의 적폐다. 이거는 위장이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친명 아닙니까? 우리가 문재인 출당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강성, 이재명 강성 지지자인 척, 열성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을 출당시켜라. 이건 작전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을 지키고 싶으면 명문정당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전통성을 없애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출당 청원 올린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한 거죠. 잘한 겁니다. 이거는 친명 강성당원들이 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열성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도 구속영장 청구할 때 출석할 때 같이 나간 사람들이 진정한 이재명의 지지자들입니다. 진짜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가짜들이 지금 들어와갖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게 하고 싶은 거죠. 이재명과 문재인이 갈라져갖고 둘 중에 하나가 신당을 창당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청원 올린 애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친문 진영의 의원들도 저거는 친명 지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친문 정치 지지자들 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외부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쳐야만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친문이 친명이에요. 친노가 친문이었듯이 친문이 친명이에요. 걔네들만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 장악은 끝났어요. 과연 이제는 어떻게 받아쳐서 싸울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언론 장악을 하는 게 이동관은 사실 겉에서 방패예요. 김효재가 다 하고 있어요. 김효재가 누구냐면 현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대리해서 임시로 지금 위원장 대리 체제를 하고 있죠. 지금 KBS의 시청료 분리 징수도 김효재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있죠. 뭔가 이상하죠. 예전 같으면 MBC를 먼저 날리고 MBC 방송 장악을 하고 KBS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KBS부터예요. 그렇죠? KBS부터 수신료 분리징수로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MBC를 치는 거죠.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이면에는 민영화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KBS는 KBS 1이 있고 KBS 2가 있어요. KBS 1을 공영방송이니까 이거는 민영화시킬 수 없습니다. KBS 2라는 7번, 9번 채널 중에 하나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MBC도 감사원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감사원이 때려서 MBC 박문진을 수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C 박문진에서 사장을 자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윤두현이, 그 다음에 MBC 사장 출신이었던 MB정부에서 MBC를 장악을 했던 김장겸, 이런 애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MBC부터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동시에 날리겠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윤두현입니다. 이 사람이 박근혜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애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가 김장겸이에요. MBC 시절에 MBC를 망가뜨렸던 놈들이죠.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KBS, MBC 사장을 동시에 해임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악소리도 못하고 벌써 장악됐어요. 끝났어요. KBS는 끝났어요. KBS는 끝났고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KBS, MBC 공영방송 이사장들이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아직 이동관이는 인사청문회도 안 했죠. 그쵸? 이미 이동관이는 인사청문회도 안 했어. 근데 김효재가 나서서 이런 사실상 손에 피 묻히고 있는 거거든. 뭐냐면 이동관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했을 때 공영방송 장악했다 그러고 사장 날렸다라는 소리들을 들으면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 있거든. 탄핵을 사유로 없애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김효재가 한상혁 대리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들을 다 날려버리고 날린 다음에 이동관이가 들어오면 그 책임을 이동관이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했다라고 하면서 이동관을 탄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김효재가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노조에서 최민희, 김현 동시 막 사퇴하라고 떠들죠. 언론노조에서 김현, 최민희 막 사퇴하라 동시에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SBS 출신의 자기네 선배들 중에 한 명을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인들 추천하는 게 아니라 SBS 출신의 언론인 추천하려고 김현, 최민희 다 사퇴하라는 겁니다. 그런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3대2 구조라고 해도 최민희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실상을 밖에다가 알리고 안에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맞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언론의 카르텔이에요. 보면 언론의 카르텔. 하여튼 이런 이면의 뉴스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얘기 잠깐만 하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집권하고 나서 자유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있는 자들의 무한 자유는 없는 자들의 평등한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자유를 외치는 것은요, 이승만 때부터의 전통이에요. 이승만이가 미국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미군정을 지내고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될 때 정확히 보면 그때 정부의 국시가 반공이었어요. 그 반공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주의이지만 자유라고 쓰고 니콜 반공이었던 거예요. 그런 기조가 결국은 박정희 때도 자유 니콜 반공이 됐고 오늘날 아직도 21세기의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작자가 공산당 방송이라는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이동관이가 공산당 방송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아직도 그들은 이념에 먹고 사는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총선은 무조건 민주당만 지지한다. 저도 다른 정당 한번 지지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힘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고 그들이 더 많은 힘을 가져가면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진영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슬퍼요. 더 좋은 분들이 진보정당 그리고 더 좋은 분들이 더 좌측에 있는 정당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진영주의자가 선택된 것은 대한민국 현실 정치를 알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인물을 보고 뽑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주의자예요.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 이면에는 반공이라는 국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공산당이라고 떠드는 겁니다. 한심한 현실이죠. 지금 그들이 권력을 또 잡고 있어요. 적폐가 아니라 반통일 세력, 반민주 세력인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충돌이죠. 자유, 평등 충돌이죠. 무한 자유는 없는 자들의 자유를 제약을 시키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평등합니까? 절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왜 있는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고 그래요? 그건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평등과 자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대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와 평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계급이 존재하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삼성가는 죄를 지어도 빨리 빠져나오고 없는 자들은 빵 한쪽을 훔쳐도 실형을 삽니다. 이게 무슨 민주고 자유입니까? 오늘 심층분석은 여기까지.